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콜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용루에서 새로 나온 루머가 있는데 그 이전에 발표했던 스마트 카메라가 있죠. YN450이라 그래가지고 스마트 카메라가 있었고 그 뒤에 YN450M 버전이 나와서 마이크로 포스드 마운트까지 장착한 그런 카메라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YN455라 그래가지고 2021년 버전으로 똑같이 마이크로 포스드 포맷의 스마트 카메라가 곧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변죽만 울리고 있는 이 스마트 카메라, 이게 왜 이렇게 드디게 안 나오고 또 우리가 실제로는 나왔다고 믿고 있지만은 한 번도 만져본 사람이 없는 이 카메라들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관해서 한번 썰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네, 이 스마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카메라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카메라 안에서도 심카드가 들어가가지고 우리나라 유심카드라 그러죠. 이 네트워크에 24시간 컨택이 돼서 내가 찍는 사진을 바로 인터넷 세상에 공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찍은 사진을 회사에 있는 서버로 바로 보낼 수 있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이런 카메라들이 곧 나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고급 카메라들 역시 이 사진 품질 이 자체는 크게 불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수준이 올라왔죠. 뭐 AF라든지 아니면 로우 파일의 그 퀄리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카메라의 공통된 문제가 뭐냐 이러면은 이 카메라가 마치 20년 전에 나온 것하고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러니까는 이 필름이 그냥 이 메모리 카드로 대체되어 있고 이 메모리 카드를 끼워 가지고 이걸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모자라면은 다시 갈아 끼우고 필름 갈아 끼우듯이 갈아 끼운 다음에 찍고 나서 이거를 빼 가지고 옛날에는 현상소에 맡기든지 내가 직접 현상을 하든지 이랬는데 이거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내가 마음에 맞게 현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는 사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발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거의 똑같이 계속되어 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삼성에서 이 안드로이드 비슷한 거를 탑재한, 정확하게 안드로이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카메라를 발표를 했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죠. 그때 당시에는 이 들어가는 이 CPU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진을 다루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 역시 하드웨어적으로 부족한 거 역시 사실이었고 여러 가지 뭐 초창기 버전이었기 때문에 여러 버그나 뭐 문제들이 꽤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메라가 가야 될 방향성은 올바랐는데 이 삼성이 이 카메라 사업 자체를 갖다가 포기를 하고 아예 없애버렸죠. 없애버리면서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이 스마트폰 사용에 굉장히 익숙하고 여기 이 스마트폰에서 촬영되는 사진의 스피드라든지 어떤 활용적인 측면, 이 편리함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그 느린 답답함 이런 것들에 오는 어떤 그 중간에 붕뜸 지점이 있죠. 물론 어떤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천히 노력을 들여가지고 완벽한 이런 완성형의 사진을 보낼 필요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일반인이나 하이아마추어 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진을 찍고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들하고 공유를 한다든지 SNS 상에 이거를 뭐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 물론 보정도 요즘은 스마트폰 안에서 다 가능하죠. 그런 기능들을 기대를 하는데 실제로 카메라를 사서 그런 사람들이 만져보면은 가장 이렇게 뭐 매뉴얼이라든지 뭐 사진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카메라를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이러면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지만은 그나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게 용루에서 나온 YN450이라는 이런 카메라였어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근데 이 카메라가 되게 웃긴 게 이 센서는 마포 센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마운트는 EF 마운트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놈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카메라를 살려고 제가 제 돈 주고 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어떤 쇼핑몰, 뭐 아마존이나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어디 가서도 이 YN450으로 이 카메라 자체가 검색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EF 마운트를 허가 없이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을 침해를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용루에서는 이거를 마운트를 마포 마운트로 바꿔가지고 마포 마운트에 마이크로 포스드죠. 마이크로 포스드 마운트에다가 마이크로 포스드 센서를 넣어가지고 새로 업데이트한 카메라가 바로 YN450M 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나온 지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이게 YN450에서 그 하드웨어는 그대로 놔두고 그냥 왔기 때문에 2018년도에 쓰던 그 스마트폰의 스펙이 그대로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다,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많은 인기도 없었고 이것도 구하려고 해도 중국 외부에서 이 카메라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만져본 적은 없다. 그런데 이 사이에 짜이치에서 카메라를 하나 발표를 하죠. 짜이치는 원래 렌즈만 만들는 데라 가지고 이게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를 새로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게 이제 ZX1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그림이고 이 카메라 역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거의 확실하게 보이고 보시면은 내장 메모리가 512G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 꼈다 뺐다 이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내장으로 라이트로 모바일이 돌아간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기대를 모았고 저도 이 카메라가 나오기만을 학수고대를 하고 이 짜이츠에 몇 번 이메일도 보냈는데 결국 이게 실제 발표해서 판매가 되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한참 한 1년 반 정도 걸린 걸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결국 작년에 이게 실제로 판매는 됐습니다. 판매는 됐는데 이 독일이나 이 유럽권 외 나라로는 이거를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고 싶어도 제가 이렇게 살 수가 없고 또 아마존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더라도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쌌기 때문에 이거를 테스트로 하나 그냥 구입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이츠 역시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카메라를 전 세계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고 지역적으로만 이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뭔가가 있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데 이거는 뭐 마운트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가 아니라 렌즈가 아예 부착이 돼 있어가지고 교환이 안 되는 카메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안드로이드를 장착한 카메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 세계적인 판매가 안 되었다.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마 어떤 집단에서 단체로 신생 업체가 이 카메라에다가 안드로이드를 붙여서 나오는 거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카메라를 구할 수가 없다. 그게 제 말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루에서 이제 YN455라 그래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된 마이크로 포스드 기반의 스마트 카메라를 만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디자인도 그 이전에 비해 가지고는 그나마 깔끔해졌고 뭐 스펙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보자면은 한 2000만 화소대 2000만 화소대 센스를 사용하고 말씀드렸듯이 마포 센서에다가 마포 마운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코어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냅드래곤 이제 SoC를 쓴다 그러고 8코어짜리 2.2기가 그리고 6GB 램에다가 64기가의 내장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카메라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안드로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노심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심카드를 넣어가지고 3G나 4G의 데이터를 잡아서 이거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 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게 같은 경우에는 670g으로 이게 가벼운 무게는 아닌 것 같아요. 가벼운 무게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마트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뭔가 꿈틀대고 있다. 이게 너무 꽉꽉 눌러놨는데 거기서 어떻게든 삐집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단지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를 메이저 카메라 업체에서 만들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아주 그 변방에 있는 그런 카메라를 만들어 보지 않은 업체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게 아마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메라라는 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수정과 뭐 보완이 많이 거쳐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분명히 완벽한 100%의 이런 상태는 아닐 거다라는 거는 짐작을 가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나름 저렴하게 6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만원 밑으로 이렇게 바디만 출시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다. 이 카메라가 출시를 하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족이지만은 이 메이저 업체들, 메이저 카메라 업체들이 안드로이드 시스템 이거를 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뭔가 이 독이 된 성배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들이 느끼기에 독이 된 성배라고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 성배를 마신 애들 중에서 기존에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잘 나가던 노키아라든지 뭐 소니 에릭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업체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끝까지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살아있는 거는 삼성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다 업체들은 사라졌는데 만약 이 카메라 업체에서도 이 안드로이드와 결합하는 이런 바람이 분다면은 메이저 카메라 업체들 역시 노키아 짱 나는 거 아닌가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변방에 이런 찌질하는 이런 업체들, 그 물론 자이츠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카메라 쪽에서 잔뼈가 굵은 이런 업체긴 하지만은 카메라를 만들지는 않았죠. 아무튼 그런 업체들이 막 삐져나오고 있을 때 그들이 아마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을 억누르고 있지 않나 하는 게 제 그 상상이고 그 내피셜입니다. 내피셜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즐겁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